안녕하세요. 픽맘이에요. 엄마들의 원픽이 되고 싶은 픽맘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딸과 중학교 2학년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고, 그리고 교육자이면서 제가 그동안에 많이 이제 느끼고 배웠던 거를 엄마들하고 같이 공유하고 싶은 마음에 이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엄마가 이제 아이들과 집에서 많이 이제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는데, 이 시간에 사실 엄마들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학습량은 많아지기도 하고 정말 이게 완전 방치가 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머님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아이들을 키워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아니면 내가 느꼈던 것들을 엄마와 이제 엄마들과 많이 공유하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선은 정말 아이들 잘 키우고 싶죠. 특히 우리나라 엄마들의 교육열은 정말 전 세계 탑인 것 같아요. 저도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게 경쟁도 너무 심하고, 나라는 좁은데 인재는 너무 많고, 그리고 왜 이렇게 똑똑한 아이들이 많은지, 우리 아이는 계속 우리 아이만 제일 못하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항상 조바심이 나고, 어떻게 키워야 될지 내 마음은 이런데 아이들은 따라오지 않고, 그게 이제 반복되다 보니까 아이들과 갈등이 계속 이제 더 심해지고, 사춘기 때문에 더 심해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머님들의 오늘 이제 저도 우리 딸과 아들을 키우면서 정말 우리 딸 아들이 저를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처음에 태교 때부터 저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교육열이 저는 정말 다른 엄마들도 다 있겠지만 교육열이 유독 저도 셌던 것 같아요. 임신을 했을 때부터 시작되었거든요. 태교를 했을 때부터 어떤 천재 엄마들은 이렇게 했다, 이런 방법을 써서 태교를 했더니 아이가 굉장히 똑똑하더라. 이제 그거에 맞춰서 저도 막 그런 것들을 책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임신했을 때부터 전집을 막 몇백만 원어치를 막 전집을 들여놓고 정말 아이한테 배에다가 막 그 책을 읽어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태교를 하면 우리 아이가 진짜로 천재로 나올 줄 알았어요. 나의 이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우리 딸을 낳았는데, 첫 딸을 낳고 그때는 이제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뭐 하나만 해도 다른 애들보다 걸음마만 빨리 하고 숟가락 하나만 이렇게 해도 다 천재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3살 전에는 다 천재, 우리 아이는 천재라고. 그런데 이제 3살 이후에 엄마들이 이제 아이들이 엄마 아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애한테 학습을 이제 빨리 들어가고자 하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저도 학습을 30개월, 35개월 정도 됐을 때 제일 먼저 학습을 들어갔던 게 한글나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글나라를 시켰는데, 사실 저는 저의 바람은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하나를 알려주면 당연히 10개, 20개는 우리 아이가 깨칠 줄 알았던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기본이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쪽에서 글을 가르쳐준 단어를 여기에서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딴소리를 했을 때 정말 너무 그게 오히려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어요. 이걸 왜 모르지? 근데 이제 그 얼굴 표정이 엄마의 그런 실망하는 얼굴 표정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아이들한테 나가겠어요. 근데 사실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내 표정이 어떻게 나갈 거라고는 아이한테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좋게 얘기하려고 하지. 누구야, 잘 봐. 한 번, 이제 2번 설명했는데도 애가 몰았을 때 언성이 높아지더라고요. 아이한테 여기 똑바로 보라고 이렇게 이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점점 학습을 이제 멀리 하게 되고, 저를 이제 제 눈치를 보는 거죠.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 아이들은
뭔가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기준이 엄마잖아요. 엄마를 자꾸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를 예뻐하는지, 그래서 사실 그 시기에는 어떤 학습이 들어가기보다는 엄마와 아이의 애착관계가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애착관계가 중요해서 엄마가 얼마만큼 아이를 사랑하고, 그리고 엄마 앞에서 어떤 거든지 자기의 힘든 부분이나 뭐든지 다 이렇게 내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아이가 정서적으로 편안한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아이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학습이 들어갈 나이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 너무 저의 이제 과도한 기대와 욕심, 그 학습에 대해서 우리 아이가 잘 따라와 주길 바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커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점 제 눈치를 보고 너무나 의기소침해져가는 그 모습이, 저는 저 때문에 그러는데도 그게 너무 다 아이 탓인 것 같고, 얘는 왜 이러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이 아이한테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했는데 내가 문제가 아니라 이 아이가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점점 제 눈치를 보고 말이 없어지니까 그때는 좀 심각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사실 아동 심리도 사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했기보다는 이 아이가 왜 말수가 없어지고 이럴까 싶어서, 이 애가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나 싶어서 아이를 먼저 검사를 이제 했죠. 검사를 하고, 그리고서는 엄마 상담 들어가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동 미술 심리를 제가 더 공부하기 시작했고, 아동 심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엄마로서 제가 얼마만큼 아이한테 상처를 줬을까,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를 굉장히 많이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저의 양육 태도가 그때부터 완전히 바뀌었죠. 아이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대도 하면 안 되고, 아이가 저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고 무슨 대답 하나 할 때도 저를 쳐다보고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부터 고쳐야 되겠다 생각해서 많이 그냥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그렇지만 사실 우리 딸내미가 더 사실 그게 심했거든요. 근데 딸한테는 또 제 밑에 둘째 2살 터울로 아들이 이제 있었는데, 그 아들은 제가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그냥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둘째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둘째한테는 더 사랑을 많이 주고 안아줬는데, 우리 딸한테는 어떤 기대와 잘못된 약간 큰 애들에 대한 그 기대, 잘못된 기대, 이런 것 때문에 충분히 걔도 어린데도 불구하고 안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 아이가 어떤 말을 해도 정말 화가 났는데도 눈을 꼭 감고 안아주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를. 그런데 사실 그게 그런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바로 좋아지지 않았어요. 그거를 제가 우리 딸내미가 한 6살부터 시작을 했는데, 학교 들어가 8살, 9살이나 되어서야 아이가 변화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그전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 때도 제 눈치를 보았는데, 그 눈치 보는 것도 다 없어지고 저한테 거침없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좋고 싫음을 분명하게 이제 전달하고 그런 아이로 변했어요. 되게 엄마들이 사실 무엇인가를 아이한테 시도를 할 때 참다가, 어떤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2달, 3달은 잘 참았는데 그래도 아이가 안 변하니까 그때 또 폭발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달, 3달이 아니라요, 최소한 2년, 3년은 아이에게 필요하고 엄마도 바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아이만 바뀌는 게 아니라, 확실히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엄마가 달라져야 아이도 분명히 달라진다는 거를, 그리고 아이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어머님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는 회장도 하고 친구들 앞에서도 손도 들고 발표도 잘하고 그러는 아이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말 그대로 제 눈치 보느라고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발표를 잘 못했거든요. 혹시 이거 틀린 말을 하면 엄마의 실망하는 그 얼굴 표정을 볼까봐. 그랬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너무나 저는 기뻤죠. 근데 이제 우리 아이가 천재라는 생각은 이제 다 버리고요. 우리 아이는 너무나 평범한, 그냥 평범한 아이예요. 예전에는 우리 아이는 평범한 아이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우리 아이는 정말로
그냥 평범한 아이더라고요. 아주 똑똑하지도 않고 그냥 일반적인 아이.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편하긴 했지만 부모로서 우리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거는 있잖아요. 이 세상은 천재만, 말 그대로 똑똑한 아이만 이 세상을 끌고 가는 건 아니니까 분명히 노력을 하면 이 세상은 분명히 성공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기회의 나라니까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 아이를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책으로 키우려고 하는 나름대로의 이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초등학교 때는 저는 다른 거는 필요 없고 영어나 수학보다도 아이한테 이제 독서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항상 생각했을 때 우리 아이가 노는 시간 그리고 책 보는 시간이 확보가 되었는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이게 확보가 되어야만 그 나머지 시간에 이제 운동을 시키든지 음악을 시키든지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영어를 집에서 하지 않았냐? 이제 영어 학원은 안 보냈죠. 영어 학원은 안 보내고 이제 집에서 말 그대로 이 아이한테 영어에 대한 뭐 시험이나 부담감 안 주고 집에서 그냥 아이한테 흘려듣기 시키고 영어는 언어라고 저는 이 아이한테 인지를 시켜주고 싶었어요. 학습이 아니라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저는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사실 우리 아이가 그렇게 특별한 아이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된 우리 딸내미는 당연히 학습을 되게 늦게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당연히 자기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본인이 굉장히 욕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 공부는 부모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이가 스스로가 이게 자기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우리 아이가 사실 그 꿈을 자기는 이루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지금도 사실 ING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내가 시켜서라기보다는 본인이 그걸 필요성을 느끼고 자기가 지치지 않고 본인이 한다는 거 그걸로 저는 사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머님들 이 책으로 키우는 거는 저는 사실 책으로 키웠을 때 어떻게 하는지 많은 사례들을 봤기 때문에 어머님들한테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아이 책 좋아하게 하고 싶잖아요. 지금 초등학교 다니는 혹시 이제 자녀가 있는 엄마들이나 아니면 이제 아기 엄마들이나 어릴수록 사실 책으로 더 노출했을 때 아이가 책을 좋아할 기회가 더 이제 많겠죠. 그런 엄마들한테 도움이 되게 제가 연령별로 어떤 책을 읽히는 게 좋은지 그리고 아이한테 어떤 식으로 학습을 들어가야 책을 좋아하고 그럴지를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머님들한테 공유해주고자 합니다. 어머니 저희의 오늘 저희 이야기가 어머님들 마음에 공감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다음 저의 이야기를 어머님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픽맘이었습니다.